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용신장법 강의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다른 분들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매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 대통령 선거 용신 잡는 방법 강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각 후보별로 개별적으로 점을 칠 때와 2명씩 나눠서 점을 칠 때의 선거 오타가 있네요. 선거 결과에 대한 해당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세효 이재명 후보와 응효 김문수 후보 중 누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점을 보면 개별 후보별로 점을 칠 때처럼 응효와 관효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효와 응효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다. 네, 그렇죠. 세효가 응효가 세효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상생인가 상극인가. 그렇다면은 생을 받는 쪽이 유리하고 극을 하는 쪽이 또 이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해리스 대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의 점괘와 풀이를 보면 점괘는 뇌수의 상효동, 변 화수미적계, 갑진년 갑술월 계유일, 세효 해리스가 응효를 생조하는 형국입니다만 트럼프가 월 1회 생조를 받고 동요에서도 생을 받아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해리스 대 트럼프의 점괘도 새 응효의 상관관계만으로 선거 결과를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보고 판단한다면 세효와 응효의 상관관계를 보고 선거 결과를 판단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선생님이 제가 해단한 방법에 대해서 이치를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점괘가 해리스하고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까? 를 봤었던 거예요. 대선 투표하기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고요. 지지율로는 51대 47로 해리스가 우세한 상황이었었어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제가 누가 이길까 점괘를 보고 이 점괘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무난하게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자, 세효가 해리스예요. 세효가 해리스. 해리스가 지금 토생금하고 있죠. 응효 트럼프를. 그리고 응효는 월과 일 그리고 동요로부터도 이렇게 생조받아요. 네. 그리고 세효 해리스가 이렇게 또 토생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요나 다른 거 다 안 보고 세응만 본다면 토생금 되죠. 그러면은 세효한테 유리한 상황입니까? 응효한테 유리한 상황입니까? 당연히 응효가 유리하죠. 응효가 생조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해리스의 지지자들이 트럼프로 갈아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해리스가 이렇게 토생금을 하고 있는데 동효와 월과 일진이 또 트럼프를 향해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난하게 이긴다라고 제가 해단을 해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선생님의 물음이 지금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다른 거 동변요나 뭐 다 안 보고 세하고 응의 상생 상극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는 세응의 관계를 당연히 봐야 되는데 2차적으로는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동효, 태세, 월, 일 봐야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서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대통령 선거 용신 잡는 방법, 매봉 선생님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 이재명 후보가 이길까요? 김문수 후보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점을 쳐보았습니다. 점괘는 천화동인 오효동. 네, 이 점괘죠. 이 점괘는 세유와 응효의 상관관계로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세응의 상관관계로만 보면 토국수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 동요는 괜히 동하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으니까 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토생금, 금생수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네,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거죠. 동요가 괜히 동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암동이라든지 합되는 거, 월파되는 거 이런 것도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도 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점괘에서는 이제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를 하지만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동안 신금이 태세하고 월에 이렇게 사신합으로 묶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토생금을 할 수 있지만 금생수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점괘 동효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유리합니까?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의 이 천화동인 오효동의 이 점괘, 이재명 후보는 세유고 김문수 후보가 응효인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동안 신금이 합의됐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이죠. 6월 3일이 6월 3일이 신사월 개묘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은 무슨 날이죠? 신사월 이민일이에요. 이민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네, 인신충으로 이 신금, 묶여있던 신금을 풀어내죠. 그러면 막판에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점친날이 오늘 갑오일이라서 저 세효 해수가 힘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면 병신일, 정유일, 그 다음에 수르일 지나고 해일, 자일.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누구한테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더 유리한 일진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판에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선 전날인 이민일, 신사월 이민일에 그 임목이 묶여있던 이 신금을 땅 때려서 풀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생조를 받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의 점괘, 이 선생님은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지만, 제가 친 점괘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 점괘의 판으로 봤을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긴다. 이렇게 해석을 됩니다. 토생금, 금생수. 지금 지지율이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오차범위 밖에서 한 9%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더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동안 신금, 이 신금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점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공부하시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